엄마, 왜 요즘 전화 안 해? 아들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며칠 전 며느리에게만 살짝 털어놨던 그 말. 아들한테 직접 하기엔 쑥스러워서 그냥 며느리랑 차 마시며 가볍게 했던 그 한마디. 요즘 민준이가 바빠서 전화도 못하네. 괜히 내가 먼저 전화하면 부담될까봐 참게 되더라. 그게 아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만 살짝 털어놓은 마음이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전해졌을 때, 비밀도 아니었고 나쁜 말도 아니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그 느낌.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미묘한 관계, 말과 침묵 사이의 경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아들한테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는 관계 속에서의 안전거리와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공감이 되고 생각할 거리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조심하는 편입니다. 아니, 조심하는 편이라기보다는 아끼는 편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상대방 마음에 남는지, 아무 뜻 없이 한 말이 얼마나 오래 기억되는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표현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해?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니? 엄마는 외롭단다. 이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솔직한 감정이라는 게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자식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엄마 외롭다는 말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내가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죄책감으로 다가갑니다. 왜 전화 안 하니? 라는 물음이 딸에게는 엄마한테 부족한 딸이구나라는 자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말을 아낍니다. 외롭지 않다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서 재미있었어. 요즘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이고 드라마는 보다가 혼자라는 게 느껴져서 끄기도 하고 잘 지낸다는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위로인데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엄마 걱정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고 엄마 생각에 회사 일 집중 못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조심하고 아끼고 참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쌓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아, 오늘은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요즘 왜 이렇게 전화가 뜸하지?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쌓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직접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사귀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안전한 출구입니다. 누군가에게 살짝 털어놓을 수 있는 곳. 판단받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들어줄 사람. 저한테는 그게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째.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딸처럼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수진이는 참 좋은 며느리입니다. 명절마다 제일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제 생일도 아들보다 먼저 챙기고 가끔 어머니 맛있는 거 사왔어요 하며 들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제 말을 잘 들어줍니다. 제가 뭔가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하고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수진이한테는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못하는 말도 수진이한테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진이는 제 딸 같았고
며느리로서의 예의와 거리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가까운 사이였으니까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퇴근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들은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고 수진이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사온 좋은 녹차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 회사 이야기, 요즘 바쁜 일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아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민준이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요즘 전화가 뜸했구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괜히 며느리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수진이 얼굴을 보니 편안해 보였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민준이가 많이 바쁜가 봐.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못하네. 정말 가볍게 한 말이었습니다. 투덜거리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많아요, 어머니. 그렇구나. 힘들겠네. 저는 아들이 힘들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을 덧붙였습니다. 괜히 내가 전화하면 부담될까봐 참게 되더라.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 아는데 내가 전화하면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며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전화하고 싶어도 참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서운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진이도 그걸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전화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민준이가 바빠도 어머니 전화는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바쁘니까. 주말에 통화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가 거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제 마음을 조금 털어놓았고 수진이는 공감해 주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렸고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지? 아들은 보통 주말에 전화합니다. 평일에는 워낙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지금 먹고 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엄마, 왜 요즘 전화 안 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응? 내가 전화를 안 한다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전화 안 했나? 네. 요즘 엄마가 먼저 전화하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들 말이 맞긴 했습니다. 최근 2주 정도는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네가 바쁜 것 같아서. 엄마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셨다면서요? 전화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참는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얘기? 아, 수진이한테 했던 그 말. 괜히 내가 전화하면 부담될까봐 참게 되더라. 그 말이 아들 귀에 들어간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저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미 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언제 엄마 전화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아들은 조금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수진이한테만 가볍게 한 말이었는데 그게 네 귀에 들어갈 줄은 몰랐어. 그리고 사실 나는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한 거지 서운하다는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를 탓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전화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세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 전화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못 받으면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괜히 그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아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민준아. 괜찮으세요? 혹시 섭섭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야. 그럼 다행이고요. 엄마, 주말에 갈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그래,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은 그대로였고 TV는 여전히 뉴스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묘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한테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섭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만 한 말이 아들한테 전해졌구나. 이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은 아들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이었고 수진이는 그 말을 아들한테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수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했어. 이런 생각으로 말했을 겁니다. 나쁜 의도도 없었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서 남편에게 알린 거였겠죠. 그리고 아들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걱정이 돼서 전화한 겁니다. 오히려 좋은 아들이죠. 엄마, 왜 그런 생각해요? 전화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렇게 말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내 마음이 불편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경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이 정도는 며느리한테 말해도 되겠지. 며느리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시 아들한테 전해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의 대화가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대화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제 말은 며느리한테만 한 말에서 며느리를 통해 아들한테 한 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직접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한테 직접 말하면 아들이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만 살짝 털어놓은 건데 결국 아들이 알게 되면서 제가 피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들은 미안해했고 걱정했고 어쩌면 죄책감도 느꼈을 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참고 계셨구나. 내가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물론 이건 제 잘못도 있습니다. 애초에 아들한테 직접 말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아, 엄마가 요즘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네가 바빠서 전화하기가 조심스럽더라. 너 괜찮을 때 전화 한번 해줄래? 이렇게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합니다.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건데 그 길이 결국 아들한테로 이어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어제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아니,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진이한테 말을 좀 더 조심해야겠다. 혹시 또 아들한테 전해질지 모르니까. 이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진이와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수진이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진이를 보는 제 시선이 미묘하게 바뀐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며느리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아들 부인이라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거리감이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미리 해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됐어. 그래도요. 제가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아들한테 다 전했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대화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자연스러웠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했을 텐데 이제는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혹시 이 말도 아들한테 전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전화 좀 하세요. 제가 바빠도 엄마 전화는 항상 받을 수 있어요. 알았어. 엄마가 그럴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편하게 전화하세요. 민준이가 못 받으면 제가 받을게요.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지?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이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도 뭔가 느낀 걸까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아니야, 왜? 아니, 그냥 오늘 어머니가 조금 불편해 보이셔서요. 역시 며느리도 느꼈나 봅니다. 아니야, 전혀.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너 때문이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내 말을 아들한테 전한 게 신경 쓰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수진이가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 걱정했어요. 수진이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수진이는 여전히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저를 잘 챙겨주는 며느리. 제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내 말이 아들한테 전해지는 게 불편한데 어떡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세요. 어머니, 이거 맛있어 보여서 주문했어요. 내일 도착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고맙긴 했지만 예전만큼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고마워, 수진아. 너도 건강 챙기고.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지금은 고마워. 잘 받을게. 이 변화를 수진이도 느꼈을까요?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같이 점심 먹을까 해서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좋지.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토요일? 민준이도 같이 오니? 아니요, 민준이는 회사 행사가 있어요. 저만 갈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너 혼자 오는 거야?
네, 어머니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안 되세요? 아니, 되지. 그럼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와 단둘이 만나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말을 조심해야 하고 혹시 이 말이 아들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신경 써야 합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편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왔습니다. 예쁜 케이크를 하나 들고 어머니, 이거 맛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고마워. 들어와. 우리는 카페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재미있게 본 드라마 이야기. 저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뭐 하세요? 응, 별거 없어. 그냥 TV 보고 친구들 만나고. 친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잘 지내지.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 이야기를 자세히 했을 텐데 이제는 간단하게만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도 아들한테 전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민준이랑 통화 자주 하세요? 응, 가끔 해. 민준이가 요즘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드린다고 하던데, 그죠? 그래, 네가 말해줘서 그런가 봐. 저는 슬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네. 제가 민준이한테 어머니 말씀 전했어요. 혹시 그게 불편하셨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불편했다기보다는 저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엄마가 오해하지 말라고 먼저 말할게.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번에 내가 한 말 있잖아. 전화하면 민준이한테 부담될까봐 참는다고 한 그 말. 네. 그게 사실은 엄마가 너한테만 살짝 털어놓은 말이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한테 직접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왜냐하면 민준이가 알면 미안해할 것 같았거든. 엄마는 그냥 네가 들어주기만 해도 괜찮았어. 수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민준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아.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는데 남편한테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지. 네, 저는 민준이가 모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시는데 민준이가 알고 있어야 고칠 수 있잖아요. 수진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너 말이 맞아. 근데 수진아, 엄마 입장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네, 물론이에요. 엄마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한테 말을 아끼게 돼.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가 애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거든. 수진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직접 말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아 누군가에게 살짝 털어놓는 거지. 그게 엄마한테는 일종의 숨구멍 같은 거야. 답답한 마음을 조금 풀 수 있는 곳. 그런데 그게 다시 당사자한테 전해지면 엄마가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야, 수진아. 너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만약에 이 말은 민준이한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너도 안 했을 거잖아. 네, 당연히요. 그치?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엄마 책임이기도 해. 수진이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불편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니가 편하신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가 정답일까? 수진아,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엄마가 너한테 뭔가 얘기하면 일단 들어줘.
그리고 만약에 네가 민준이한테 전해야겠다고 생각되면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 줄래? 아, 그렇게요? 응. 어머니, 이 말 민준이한테 해도 될까요? 라고. 그럼 엄마가 판단해서 그래, 전해줘, 또는 아니, 너만 알고 있어라고 대답할게. 수진이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말하는 건 대부분 그냥 털어놓는 거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 네, 알겠어요. 가끔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거든. 꼭 뭔가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야.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너 잘하고 있어. 정말이야. 아니에요.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어머니 마음을 잘 몰랐어요. 수진아, 엄마도 처음엔 며느리였어. 시어머니 마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앞으로도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어머니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엄마도 너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 그래서 이번 일이 더 속상했나 봐.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응? 제 친정 엄마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엄마한테 푸념을 했는데 엄마가 그걸 우리 언니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 네, 그때 저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건 엄마한테만 한 얘기인데. 이런 느낌? 맞아, 바로 그거야. 그래서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누구한테만 한 말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면 뭔가 배신당한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치? 수진이도 그런 경험이 있구나. 네, 그래서 더 죄송해요. 저도 겪어봤는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네요. 괜찮아. 이제 우리 서로 이해했으니까.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수진아, 오늘 이야기 나눠서 다행이다. 엄마가 계속 마음에 담아뒀으면 더 불편해졌을 거야. 저도요. 어머니가 왜 불편해 하시는지 몰랐으면 계속 같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 불편한 거 있으면 참지 말고.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 수진이와 저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 조심했다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상사한테 혼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문자를 받으면 아들한테 전할까봐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들어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이 말은 민준이한테 안 할게요. 괜히 걱정할까 봐요. 그래, 알았어. 우리끼리만 얘기하자. 네. 이 짧은 대화가 저를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 저를 안전한 출구로 생각하는구나. 남편한테 직접 못하는 말을 저한테 털어놓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민준이한테 안 할게요라고 말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사람과의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경계라고 하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이런 경계가 있어야 사람들은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경계는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 저는 수진이한테 이건 아들한테 말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수진이는 알 수 없었죠. 사람은 텔레파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말로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비밀로 해줘. 이건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건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 며느리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 당연한 말 같지만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며느리를 며느리라는 역할로만 보면 기대가 생깁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지.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려야지. 하지만 며느리도 그냥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 며느리였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시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몰랐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 며느리한테는 왜 완벽을 기대했을까요? 넷째, 솔직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제가 만약 계속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수진이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을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벽을 쌓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고 수진이도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게 되는 이유.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말을 안 하시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말을 아끼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어디로 갈지, 누구 귀에 들어갈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이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이 돌고 돌아 다시 내게 올까? 이런 고민이 많아질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걱정,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리움. 이런 것들이 가슴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가끔 안전한 곳에서 조금씩 꺼내놓습니다. 저한테 수진이는 그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못하는 말을 수진이한테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한 곳이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하지만 수진이와의 대화를 통해 다시 안전한 곳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이해하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수진이랑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지. 왜? 수진이가 그러던데 요즘 엄마랑 이야기 많이 나는데요. 좋다고. 그래. 엄마도 수진이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 엄마 감사해요. 뭐가? 수진이를 딸처럼 대해주셔서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의지 많이 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수진이한테 의지해. 서로 의지하는 거지. 그래도 감사해요. 수진이가 친정엄마랑 조금 멀리 살잖아요. 그래서 가끔 외로워하는데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대요. 그래. 엄마도 수진이가 있어서 든든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 수진이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친정엄마와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가끔은 엄마한테 기대고 싶었겠죠. 그런데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나고 그래서 저한테 의지했던 거겠죠. 저도 아들한테 직접 못하는 말을 수진이한테 했듯이 수진이도 친정엄마한테 못하는 말을 저한테 한 거겠죠. 우리는 서로에게 안전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좋은 과일이었습니다. 고마워. 앉아. 어머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저 다음 달에 승진 심사가 있어요. 정말? 축하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왜? 너 일 잘하잖아. 그래도 경쟁이 세요. 그리고 저보다 경력 많은 사람들도 많고.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알아?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왜? 괜히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실망할까 봐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 잘할 수 있어. 엄마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정말요? 그럼. 너 성실하고 똑똑하잖아. 분명 잘 될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말하니까 마음이 놓여요.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응원할게. 이 말은 민준이한테 안 할게.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때 말하면 되지.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엄마도 네가 있어서 든든해. 우리는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의 고민, 걱정, 꿈, 희망.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항상 한쪽 귀로는 혹시 이게 아들한테 전해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진이도 저도 서로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니까요. 한 달 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잘했어, 수진아. 정말 축하해. 저녁에 민준이랑 같이 갈게요. 민준이한테 알려줬더니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기다릴게. 저녁에 아들과 수진이가 함께 왔습니다. 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승진했어요. 알아, 엄마도 들었어. 축하해, 수진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있었대요. 수진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 수진이가 저한테 먼저 털어놨고 저는 들어줬고 응원해줬다는 것. 그게 수진이한테 힘이 됐다는 것. 이런 작은 비밀들이 우리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게 되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게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진짜 가까운 사람과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니까요. 말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표현은 적어지지만 신뢰는 더 강해집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관계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희 며느리랑은 잘 지내? 응, 잘 지내. 부럽다. 나는 우리 며느리랑 맨날 조심스러워. 왜? 뭐라고 말할까봐. 괜히 기분 나쁘게 할까봐.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조언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불편한 거 있으면. 그게 쉬워?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말해야 관계가 좋아져. 참으면 더 멀어져. 너는 그렇게 했어? 응. 처음엔 어색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용기 내볼까? 그래, 해봐. 후회 안 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이 없었으면 나도 계속 참고 살았겠지. 수진이와의 그 작은 오해가 결국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순간이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 밤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오늘 친구 만났는데 네 이야기했어. 우리 며느리 자랑 좀 했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제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자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좋다고.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우리 서로 자랑거리네. 고마워, 수진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마음도 밝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여전히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서로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어떤 말은 조심해야 하는지 압니다. 어머니, 이 말은 민준이한테 해도 될까요? 수진이는 항상 먼저 물어봅니다. 저도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응, 전해줘 또는 아니,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이 작은 배려가 우리 관계를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과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니까요. 며느리에게만 한 말이 아들 귀에 들어갔던 그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편했지만 결국 그 일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순간이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요. 저녁에 갈게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제일 먼저 저한테 말하고 싶다는 그 한마디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는 수진이에게 안전한 곳입니다. 수진이도 나에게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은 서로의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웁니다. 관계는 끝없는 배움입니다. 하지만 그 배움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라가는 것이니까요.